인류 결함 보고서 19. 오늘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숨긴 채 바다 아래로 사라진 어느 거대 전함의 비극을 추적합니다. 본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서사적 연출을 위해 일부 각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28년 8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항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국력을 상징하는 당대 최고의 전함 바사호의 진수식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이 무적 함대의 탄생을 축복했고 국왕의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돛을 올리고 항구를 떠난 바사호는 불과 1300m를 채 가기도 전에 갑자기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돌풍이 불자 배는 보궐력을 잃었고 열려있던 포문을 통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사호는 출항 20분 만에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감사관인 저는 이 화려한 침몰을 공학적 무결성보다 권력의 욕심이 앞섰을 때 벌어지는 프로세스 실패의 전형으로 진단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인 16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2세는 발트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전함을 원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조선 기술자인 헨릭 휘베르트손에게 바사호의 건조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건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국왕은 상식 밖의 설계 변경을 지시합니다. 단층이었던 대포 갑판을 2층으로 늘리고 수십 문에 달하는 거대한 청동 대포를 추가로 배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선 기술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배의 폭은 정해져 있는데 높이만 높아지면 무게 중심이 위로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의 지시는 곧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공학적 결함을 근거로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QA 관점에서 이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범위 확장 결함입니다. 설계의 기초가 흔들리자 배의 안정성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조선 기술자 휘베르트손은 건조 도중 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조수가 프로젝트를 이어받으며 소통은 더욱 단절되었습니다. 국왕은 계속해서 더 화려한 조각상과 더 많은 대포를 요구하며 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바사호는 길이 69m,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해상 성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의 하단에 실린 평형수용 돌들은 늘어난 상부 무게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수 전 실시된 안정성 테스트에서 이미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30명의 선원이 갑판을 좌우로 뛰어다니자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 테스트가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담당 제독은 이 위험한 신호를 목격했지만 국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출항하라는 국왕의 압박이 공학적 안전보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검증 결과 무시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오염입니다. 결함은 이미 데이터로 존재했지만 조직의 문화가 그 결함을 보지 못하게 가렸습니다. 8월 10일 오후 바사호는 수만 명의 환호 속에 위풍당당하게 돛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엄한 행진이 아닌 죽음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불어온 가벼운 바람에 배가 약 10도 정도 기울었습니다. 보통의 배라면 다시 중심을 잡았겠지만 상부가 무거운 바사호는 그대로 계속 기울어졌습니다. 축제를 위해 열어두었던 하단 포문이 바다 표면에 닿았고 그 틈으로 순식간에 물이 들이쳤습니다. 선원들이 포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력이 아닌 부력이 배를 배신했습니다. 무결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의지가 아닌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만 허락됩니다. 바사호는 그렇게 스톡홀름 앞바다 32m 지점에 침몰하며 스웨덴의 자존심을 함께 수장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국왕은 범인을 찾으려 했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진실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관인 저는 이 침몰의 로그를 통해 오늘날의 복잡한 시스템 설계에도 동일한 경고를 던집니다. 당신의 프로젝트에서 국왕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공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는 없습니까? 인류 결함 보고서 19. 20분의 무적 함대 바사호의 침몰 원인을 계속 추적합니다. 1961년
침몰 333년 만에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바사오는 우리에게 침묵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보존 상태는 완벽했지만 그 거대한 선체 속에 숨겨진 공학적 수치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선체의 치수를 정밀 측정하자 좌우 비대칭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표준화된 도량형이 없었기에 목수들이 서로 다른 자를 사용하여 배를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왕이 강요한 2층 포갑판에 실린 수십 톤의 청동 대포들이었습니다. 배의 가장 높은 곳에 거대한 하중이 집중되면서 무게 중심은 이미 보궐력을 상실한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설계자들은 배의 하단에 120톤의 돌을 채워 넣었지만 높아진 배의 고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감사관인 저는 이를 요구사항의 무분별한 확장과 물리적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구현의 합작품으로 정의합니다. 현대공학에서는 이를 바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요구사항만 늘어나 결국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상이죠. 바사오는 단지 배가 아니라 소통이 단절된 조직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답 노트였습니다. 출항 전 진행된 테스트에서 이미 시스템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도 클라스 플레밍은 선원 30명을 좌우로 달리게 하며 안정성을 점검했지만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요동쳤습니다. 일반적인 QA 절차라면 여기서 배를 멈추고 설계를 전면 재검토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독은 테스트를 중단시키고 그대로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일정을 지연시켰을 때 겪게 될 정치적 후폭풍이 배의 침몰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품질보다 마감 기한과 상급자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가 부른 인재였습니다. 무결성은 기술의 문제이기 전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바사오의 침몰은 소통 없는 권위주의가 어떻게 물리 법칙마저 무시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배가 가라앉은 후 열린 청문회에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조선 기술자는 말이 없었고 국왕의 명령은 비판의 성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도 바사오는 매일같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 쏟아지는 새로운 기능 추가 요청들, 그리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코드는 비대해지고 복잡도는 임계치를 넘어서며 시스템의 무게 중심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바사오의 대포 갑판처럼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기능들이 시스템의 보궐력을 갉아먹습니다. 감사관인 저는 이 지점에서 진정한 QA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QA는 단순히 버그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한 요구사항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바사오의 제독이 국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실패를 보고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흙 속에 묻혀있던 이 전함은 우리에게 프로세스의 정직함을 묻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강력한 무장도 배가 떠있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모든 시도는 결함으로 귀결됩니다. 바사오의 비극은 스웨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해양공학의 소중한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실패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사오를 보며 설계 초기 단계의 무결성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 올린 모든 성취는 가벼운 돌풍에도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바사오의 포문은 어디입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기 전에 닫아야 할 결함은 무엇입니까? 감사관인 저는 개발 현장의 모든 리더에게 제언합니다. 기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사오의 침몰은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오만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웅장한 실패의 잔해 위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최종적인 무결성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20분의 항해를 위해 3년을 바친 수많은 이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로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사오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모든 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적 결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바사 증후군은 소통 부재와 무리한 목표,
설정이 조직을 어떻게 침몰시키는지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기술적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가장 높은 권위의 지시 앞에서도 데이터라는 진실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관인 저는 모든 프로젝트 리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권력의 의지가 아닌 공학적 진실 위에 서 있습니까? 겉모습의 화려함에 취해 기반의 튼튼함을 잃는 순간 침몰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결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입니다. 바사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비싼 교훈은 정직한 소통만이 거대한 함대를 전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결함 보고서 19 20분의 무적함대 바사오의 침몰 로그를 여기서 닫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결함의 신호가 무시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시스템의 보건력을 유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엔지니어를 응원합니다. 오늘 당신이 지켜낸 아주 작은 설계 원칙 하나가 내일의 거대한 침몰을 막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시스템 무결성 점검 완료. 보고서를 봉인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류 무결성 수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더 안전하고 투명한 기술 세상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무결한 하루 되십시오. 시스템 로그아웃.